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여자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이크 갖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손 들어.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영화 포스터가요. 그 영화 속 장면하고 포스터 속 장면하고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계급도 한 계급 낮고요. 포스터 속 장면.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다른 지구위에서 감독님께서 그 영화 만든 감독이 남자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남자 캐릭터들이 되게 찌질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자 캐릭터는 굉장히 그 강하고 남자를 리드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 사실 그 남자들 소년 만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설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포스터 찍을 때 포스터 이상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저도 찍을 때 그냥 스튜디오 가서 봤거든요. 계급까지 저도 못 봤네요. 근데 그냥 그 포스터 하시는 분들이 계급은 아마 모르고 갖고 오셨을 테고 반바지 입고 약간 그랬었을 거예요, 신하균 씨가. 근데 그게 영화 속에 있는 그 유니폼을 그대로 갖고 오면 좀 약간 너무 현실적이니까 그래서 약간 귀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말 올려 신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머리도 9대8 포마드 바른 머리였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저는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남자 감독이 만들지 않은 그냥 여성 감독이 만든 것처럼 보일 리는 없을 테니까 최소한 무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섹스 코미디였기 때문에 남성 감독이 만든 것처럼 보이면 좀 위험해 보이지 않을까 여성분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기후가 있었고 글쎄요 뭐 제가 아무래도 남성이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판타지 같은 걸 갖고 있어서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예를 들면 류승범 씨가 이제 혼자 이렇게 하는 자위를 하는 장면과 엄지원 씨가 혼자 하는 장면이 약간 톤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좀 찌질하게 그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영화 누가 봐도 남자 같지는 않다. 100% 여성 묘사는 100% 남자 같습니다. 네, 또 손을 많이 드실까? 저 앞에 여자분 다시 한번 버럭 들어주세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보고요. 근데 마지막 엔딩에 보면은 다 각자 자기 취향을 그냥 다 드러내고 살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전 마지막에 봤을 때 유승범 씨만 자기 취향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마지막에 김하중 씨로 바뀌잖아요, 인형이. 그래서 백진 씨가 또 다른 인형이 되는 거 아닐까 해서 약간 섬뜩한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왜 유승범이라는 그 캐릭터만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의아했고 또 예고편에 보면 신하균 씨가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본편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삭제가 됐던 건지. 일단 수술 장면이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찍었는데 근데 너무 재미없다고 다들 그래서 그리고 약간 길었어요 그게. 그래서 러닝타임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그게 그 수술 장면을 빼더라도 수술한 게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의 맥락상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뭐 재미없었던 거는 다 제 탓이죠. 그리고 아무튼 좀 귀엽게 찍히긴 했었는데 그랬었고 그리고 엔드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성향대로 사는 것이 일단 이 영화의 테마라면 테마였고 제가 이 영화를 하게 됐던 동기였는데 근데 그냥 한 명 정도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영화 속에서 류승문과 백진이가 지금 캐스팅이 돼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고생 자해 역할이 더 메인이었어요. 그 커플에서는. 그래서 저한테 시나리오 쓰면서 중요했던 건 영화에서 이제 프롤로그에 자해가 이렇게 뭐 오뎅 막 찍어놓고 뭐 불태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죄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하트를 먹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류승범에게 어떤 물에 타서 그걸 먹였을 때
말하자면 여고생이 약간 황당하고 낭만적으로 걸었던 주술이 마지막에 마법이 통하듯 그의 여자아이의 마음이 전달됐다. 그냥 이런 맥락으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판타지였는데 류승범 씨가 이제 상대역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갑자기 비중이 그쪽에 이렇게 확 기운 거죠. 시소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엔드에 류승범이 그 리얼도를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약간 류승범이라는 배우의 무게감 때문에 사실은 좀 달라진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주고자 해라는 이 아이의 사랑이 마법처럼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했던 코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하중이 나타나는 건 그냥 뭐 제 약간 오지랖 같은 건데 여기서 만약에 류승범이 뛰어가서 백진이하고 이렇게 그냥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 인형이 너무나 불쌍하게도 그냥 사용되고 버려지면 어떡하나 약간 그래서 이 인형도 류승범이 이렇게 자기 삶을 따로 찾아서 나가더라도 이 인형도 나름대로 자기 혼자 잘 살 거예요. 그냥 이 정도의 그냥 거짓말 같은 판타지 혹은 뭐 만화 같은 그런 판타지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엄정화 씨를 거기 출연시키고 싶었는데 노래 때문에 근데 아중 씨가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따뜻한 분 맞아요. 네, 대단한 오지랖이죠. 2년까지 신경 쓰는 진짜 인권 의식을 추천한 사람. 아주 천지창조의 비경가 대단한 엔딩인데. 네, 또 남자분 이번에 질문 받아볼게요. 남자. 예, 그냥 하세요. 꼭 마이크를 가진 대로 이렇게 저 저도 같은 장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다 커플들끼리 나름대로 해피엔딩을 맞잖아요. 해피엔딩을 맞잖아요. 그냥 신하균, 엄지원, 심혜진, 성동일, 백진이, 유승범. 근데 오달수만 이제 캐릭터가 혼자 남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 의도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보면서. 저는 달수 선배님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아파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여자 되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집에 들이기 전에 재차 확인을 했던 그 순간에 문을 열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의 이제 그 화해는 봉합이 됐다, 갈등 봉합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와이프는 달수 선배의 그런 취향을 그냥 묵묵히 그냥 견디겠죠 앞으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혼자 옥상에서지만 아무도 봐주는 사람은 없지만 혼자 그 옷을 입고 자유로워진다 이 정도는 그에게 허락된 최소한의 뭔가의 그 성취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컷을 너무 좋아합니다. 달려가지는 장면은 너무 아름답죠. 앞으로 오달수 씨는 절대 그런 이미지를 다시는 연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야. 네, 또 네, 아이요 남자분 아까 손 드셨는데요. 앞에 검은 옷. 기본적으로 그 가벼운 가볍게 볼 수 있는 땀마이 코미디를 생각했는데 그 보면 폴 토마스 앤더슨이나 로버트 알트만 같은 게 뭐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느낌에서 약간씩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 찍으려고 했는데 보다 보면 야심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했을 때 뭐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라 해야 될까요? 끝나고 났을 때 아쉬운 점 같은 게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모든 영화를 호시탐탐 뵙길 기회를 노리고 삽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 때 제가 부기나이트 추천해서 같이 이제 봤는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페스티벌 찍기 전에 사실 그 영화는 안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장배 캐릭터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 영화 엔드 부분에 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그 백인과 결혼한 흑인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빵을 사러 들어가는데 곰보빵을 사요 거기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페스티벌 곰보빵과 부기나이트 곰보빵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었는데
제가 꿈결에 무의식 중에 베꼈나 봐요. 근데 계속 그리고 쇼컷도 최근에 다시 볼 기회가 있어서 다시 봤는데 굉장히 어제도 좀 훌륭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제니퍼 제이슨 리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음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캐릭터인데 그런 농담이나 혹은 그런 식의 약간 기이한 썰렁한 그런 유머 이런 것들이 좀 부럽고 좀 존경스럽기도 했었고 뭐 비교할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들면서 당연히 아쉬움은 들어갔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의 수위를 이만큼 올리더라도 최소한 나한테는 what to say가 있기 때문에 혹은 how to say가 무너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쌈마이 영화로 분류되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만들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반성했던 건 여러 커플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멀티플롯이다 보니까 전체 밸런스를 잘 못 맞춘 부분들이 저는 다시 볼 때마다 좀 보여요. 그래서 리듬의 조율을 좀 실패했다. 그러니까 부키나이트를 다시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정말 수려한 그의 전체 영화적인 호흡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공 부족을 좀 느꼈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펀치 드렁크 러브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번 영화를 찍을 때마다 그 영화를 레퍼런스로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마돈나 찍을 때도 그랬었고 26년 때도 폴 토머스 앤더슨의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촬영이나 어떤 미술이나 배우들의 의상이나 하다못해 그런 것들을 계속 참고하게 만드는 감독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제일 앞줄에 예. 고등학생이세요? 대학생. 영화를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빛이나 조명이 많이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다 캐릭터들이 뭐 음지에서 양지로 뛰쳐나와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적절하게 배치가 됐나요? 그러니까 색을 많이 쓰고 싶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명도 사실은 그냥 조명을 쓴 게 아니라 조명 필터를 계속 댔어요. 색깔이 들어가는 필터. 하다못해 밤에 찍을 때도 좀 많이 됐었고 세트에서 찍을 때 물론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게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촌스러워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색깔을 좀 많이 썼고 제일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 쓸 때 구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에서 발이 많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찍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한 색감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 기사님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양반이 계속 현장에서 조명을 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색깔을 많이 써도 자기가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색깔을 많이 쓰는 영화를 하게 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그리고 좀 빛을 반사하는 반짝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이 영화의 미술이 가장 제 취향적이어서 그 취향을 마음껏 누렸던 것 같아서 좀 만족합니다. 저는. 음지에서 양지로. 어쩐 얘기인데? 멋있네요. 뭐 한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 지금 아까 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남자분. 네, 모르겠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 잘 봤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페스티벌의 제목이 그 영화 내용에 비해서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좀 페스티벌 제목을 보고 이게 이런 류의 영화라는 걸 저는 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왔는데 조금 뭐 새롭게 봤는데 이런 그 영화 제목은 감독님이 창안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또 한 가지는 그 이 영화 내용이 정말 페스티벌 제목이 페스티벌인데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감독님 생각하시는 그런 페스티벌은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감독님 영화를 딱 두 편을 봤는데 그게
아둔나 만드셨죠? 그렇죠. 두 편 맞죠. 아 제가 잘 몰라서 두 편 맞죠. 그래서 강풀이 실패를 하고 이렇게 뭐 고난을 겪으시고 이 영화를 찍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부류의 영화가 좀 상당히 내용이 테마가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영화만 찍으실 건지 아니면 다른 류의 영화도 찍으실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제 기억력이 나빠서 말씀드리다 아마 까먹어서 또 여쭤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제목이죠. 첫 번째는 네. 그 제일 처음에 이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시나리오 전 단계를 시놉시스보다 약간 더 긴 그런 거를 썼었는데 그때 제가 붙였던 제목은 24시간 섹스 피플이었어요. 예, 근데 그 주변에다 물어봤더니 섹스 장면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도 안 야할 것 같으니 아트 영화처럼 보인다. 독립영화 같다고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제목은 저한테는 떠오르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가 엎어진 다음에 제가 먼저 트리트먼트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사를 찾았거든요. 그때 이제 영화를 이제 같이 만들게 된 영화사 아침 제작사에 갔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고 정승혜 대표님이 그 제목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은 일단 집어치우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대표님이 이 이야기가 변태 이야기인데 근데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경쾌한 그런 느낌의 영화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그들 변태들 나름대로의 좀 즐거운 축제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좀 포장했으면 좋겠다. 마케터 출신이시니까 그래서 정 대표님이 즉발적으로 현장에서 지어주셨던 제목이었어요. 페스티벌이. 처음에는 페스티벌이 너무 좀 약간 이렇게 좀 심심한 제목인 것 같아서 앞에 뭐라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정 대표님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제목에서는. 그래서 이 제목에서 사실 제가 좀 영화 속에서 주제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약간 강박이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다 표현되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을 까먹었어요. 뭐였죠? 똑같은 영화만 찍으셨는데 취향이 취향이요? 예, 비슷하다. 나와 얘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찍으실 건지. 아니, 사실은 그 계획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이게 뭐 마돈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섹스 혹은 젠더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섹스 3부작이라고 해서 3부가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 영화가 되고 나니까 3부작으로 묶기는커녕 일단 이 동네에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연달아 그런 걸 만들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저는 좀 다른 영화를 만들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다음 작품도 다른 이야기가 될 거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먼 훗날 제가 필모를 임권택 감독님만큼 쌓을 리는 없고 영화를 어쨌건 10편 이상 만약에 운 좋게 만들게 된다면 그때 정말 네가 취향적으로 너의 모든 걸 혹은 인간 이해형을 볼 때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어떤 영화를 봐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페스티벌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정말 제가 꿈꿨고 하고 싶었고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넣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작년에 시나리오랑 뭐 이런 것들 좀 주변에 제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거의 다 소수자가 나오거나 뭐 게이 레즈비언 영화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다 거절하면서 이유들은 이거 페스티벌까지 만들고 나서 또 뭐 이렇게 그런 류의 뭐 게이 영화나 레즈비언 영화나 이런 걸 또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입지가 너무 좁아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은 다음 영화 다른 거로 갈 것 같고요. 다른 영화로 돈 벌고 잘 되면 정말 변태 영화 또 찍고 싶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변태 영화를 찍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볼게요. 네, 여기 앞으로 좀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다. 지금 6번째 질문자이신가요? 그런가? 더 되시는 것 더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전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신할진 성동일 커플에서 SM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괴기스러우면서도 창의적인데 그런 기구들을 만들 때 뭐 감독님이 취향이신 건지 아니면 선물하신 건지 그런 기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하균 씨가 입고 나오는 노란 티 있잖아요. 그게 감독님 옷이라고 들었는데 옛날에 감독님이 그 영화가 흥행하면은 경매에 붙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옷은 어떻게 됐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심장을 후벼파는 질문이에요. 일단 그 SM 관련된 몽타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민도 제일 많았었고 시나리오 쓸 때 그냥 뭐 그런 SM 던전을 만든다 이렇게만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지가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고민된 이유는 SM이 사실은 굉장히 좀 하드한 장르잖아요. 그쪽 세계에서도. 그래서 아무리 변태인 저도 사실은 SM에 관련된 영상물 혹은 뭐 야한 동영상 이런 거는 못 보겠어요. 저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귀엽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 취향은 뭐 없고요. 저는 사실 거기서 성동일 선배가 알라는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닭장에서 알라는 장면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때가 그리고 갑자기 딴 얘기를 하면 그때가 한 세트장에서 한 30시간 정도를 연속으로 촬영하던 새벽 6시쯤이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선배님들 약간 이제 좀 지쳐가지고 좀 그러고 계실 때 그 옷을 입히고 닭장에 가둬서 알을 낳게 했어요. 근데 좀 하면서 너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좀 고민도 사실은 살짝 했었는데 좀 찍으면서 제일 즐거웠었고 그리고 상상하면서도 많이 즐거웠죠. 뭐 전부 다 제 상상은 아니었고 예술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리고 촬영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있고 다행히 변태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경이가 그 공원에서 입고 있던 그 노란 티셔츠는 제 건데 제 옷인데 사실은 이렇게 벗었을 때 그 이제 심혜진 선배님은 약간 캐드먼 같은 복장이잖아요. 채찍 들고 있고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언뜻 보면 슈퍼히어로들 같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지문을. 그래서 신하균한테도 뭔가를 줘야겠는데 그래서 언뜻 보면 약간 슈퍼맨 티나 뭐 이런 식의 슈퍼히어로 옷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옷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상팀장님이 못 구해왔어요 옷을. 그래서 제 옷을 입혔죠. 그리고 그 옷은 저한테 있어요. 이게 하균이가 입고 나서 그 세탁을 하지 않아야 이게 경매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의상팀이 세탁을 해서 줬고 그래서 저한테 있습니다. 네. 아깝다고 세탁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그러게요. 신하균 팬클럽 세탁은 했지만 신하균 팬클럽 앞에서 경매 같은 거 하면 비싸게 팔릴까요? 아니지. 요즘 달라졌잖아 좀. 생활비가 궁한데. 예. 제가 질문하신 분이 몇 분인지 여쭤본 게 몇 분이세요? 근데 지금 6분인가요? 7분인가요? 지금 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죄송한데 한 번만 손을 들으셔야 될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오늘 주말인데 오시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페스티벌 시나리오랑 DVD를 갖고 왔는데 3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분 어떻게 하죠? 한 분 어떻게 하죠? 한 번은 뭐 허그를 해주시든가 예, 그 사인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일행 아니시죠? 일행 아니시죠? 아 지금 너무 많이 받았구나. 미리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합이 안 맞아.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예 그냥 앞부터 끊을게요. 죄송해요. 네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그 DVD랑 이 시나리오는 받으실 분의 의향과 상관없이 제가 강압적으로 사인을 해놨습니다. 강압적으로 해놨어요. 아주 크게 해놨어요. 안 지워져요. 네, 일단 네, 오늘 뭐 즐거우셨죠? 네. 그 아까 그 영화 볼 때 그 야동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루미가 나왔을 때 이 객석에 늘 어떤 객석에 웃음이 퍼졌어요. 네. 그 공범의 웃음. 저 남자들이 많이 보던데 누구나 집에 가면 두루미, 뭐 매 이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만의 그 즐거운 영상이 있는 걸로 추측이 되더군요. 아까 보니까 그 저도 이 영화 다시 느낀 건데 참 즐겁습니다. 영화 보면 그 즐거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난 보통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야동 같은 따위는 전혀 안 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면 더블 클릭하는 그 사람들이 그 내면을 아주 오픈해가지고 보여주는 그 거기서 나오는 그 건강한 에너지가 이 영화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면서도 그게 뭐 세상 느껴지네요. 하여튼 좋은 영화를 만드셨으나 불운하게도 여전히 본인의 티셔츠를 간직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세상에 박스 오피스로 다 뭐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보기 행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이런 거니까 네.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행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